KTX 호남선 개통식이 오늘 광주 송정역에서 열렸습니다. 내일 새벽 5시 20분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으로 첫 차가 출발합니다. KTX 개통으로 맛과 멋의 고장인 남도로서는 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된 가운데 환승을 잘 활용하면 영남 지역으로 가는 접근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KTX 개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선 2단계 사업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광주 송정역입니다. 드디어 내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만 5년 4개월, 호남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지 101년 만입니다. 역사적인 날인 만큼 오늘 뉴스데스크는 이곳 송정역에서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개통식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한때 소외의 대명사였던 호남선은 이제 도약의 디딤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5년 4월 호남 고속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충청 이남 지역엔 고속선로가 없어서 무늬만 고속철이었지만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까지 182km 전용선로 공사를 끝내면서 반쪽짜리라는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시속 300km로 줄곧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해 호남 지역을 찾아서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 다양한 특산물과 전통의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보다 1시간가량 단축됐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실질적인 반나절 생활권이 됐습니다. 요즘 시간이 돈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광주 전라도 사람들도 이제 삶이 좀 많이 윤택해질 것 같아요. 시간이. 설계에 들어간 지 10년, 착공 5년 4개월 만에 개통을 하게 된 호남 고속철에는 지금까지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004년 개통한 경부 고속철보다 11년 늦게 개통했지만 대신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와 공사를 마쳤습니다. 연인원 500여만 명이 참여하여 작년 9월 노반, 궤도, 전기 분야 등 시설물을 완공하였으며 1914년 일제시대 때 호남 지역에 열차 선로가 깔린 지 꼭 101년 만에 고속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은 광주 송정에서 내일 새벽 5시 30분, 서울 용산에서는 새벽 5시 20분, 역사적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작합니다. 호남으로 가는 길, 빠른 길! 네, 첫차 출발 시간이 이제 9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산역에 김인정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출발 준비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9시간 뒤면 호남고속철 첫 열차가 이곳 용산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정 무렵이면 운행을 마친 KTX 산천이 이곳 용산역 10번홈에 들어와 새로운 호남고속철도 위를 처음으로 달리기 위해 대기하게 됩니다. 첫 차는 새벽 5시 20분 광주 송정역으로 향합니다. 제가 그 차를 직접 타고 광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첫 차는 1시간 55분이 걸려 광주에 도착합니다. 호남고속철은 시간대별로 소요 시간이 좀 다른데요. 1시간 33분부터 2시간 2분까지 소요되며 평균적으로는 1시간 47분이 걸립니다. 배차 간격은 하루 45분꼴입니다. 주말을 기준으로 호남선의 경우 전보다 4회 늘어난 48회가 운행되고
전라선은 2회가 늘어나 20회 운행됩니다. 일일 공급 좌석수도 역시 주말을 기준으로 32,000석에서 42,000석 정도로 130%가량 늘어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46,800원이며 시간대별로 최대 20%까지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역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길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왕래도 늘어날 겁니다. 맛과 멋의 고장인 남도로서는 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더욱이 올해는 광주 유대회 그리고 문화전당 개관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은 정효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굴비 1번지인 영광 법성포. KTX 개통은 법성포 상가들조차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역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 경관이 빼어난 백수 해안도로를 끼고 있어 남도의 맛과 멋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더 많이 법성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굴비 정식을 너무 알려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담양의 가사문화권과 한평나비축제 등 전남 서남권의 관광 자원도 고속철 개통에 따른 관광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경부선 KTX의 경우 개통 이후 5년 동안 대구 지역의 관광이나 문화예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KTX 승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호남선 개통에 맞춰 올해 광주 전남에서는 유대의 개막과 아시아 전당 개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가 열리는 것도 관광 호재입니다. 바닷가라든가 목포 이런 데 쉽게 갈 수 있잖아. 그런 건 좋죠. 그런 게 좋지. 빨리 가니까 좋고. 또 부산의 국제시장이 영화 흥행과 함께 명소가 됐듯이 남도의 전통시장도 수도권을 겨냥한 관광 상품으로 육성됩니다. KTX 관련된 송정시장 쪽이라든가 대인시장, 양동시장 이건 어쩌면 문화의 한 축으로 해서 앞으로 굉장히 가치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풍부한 관광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관광시장에선 변방에 머물렀던 남도가 KTX 개통과 더불어 거점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서울 가는 시간이 빨라지면 혹시라도 사람과 자본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빨대 효과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내과 전문의 안명수 씨는 수술이 필요한 암 환자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남대와 조선대 두 대학병원을 권합니다. 환자의 체력과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이후의 요양치료까지 감안하면 수술은 지역 상급병원이, 수술 이후는 동네 중소형 병원이 적격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진단하고 대학으로 보내고 대학에서 또 수술하고 저희들 쪽으로 오셔서 그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역류 효과로도 불리는 빨대 효과는 KTX 개통 이후 의료와 쇼핑, 학원과 문화활동 수요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남대 병원이 최근 200여 지역 협력 병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앉아서 환자들을 뺏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 의료업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들보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유통업계도 이른바 빨대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해 1층 매장 리뉴얼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추가로 유치한 데 이어 할인 판촉 활동 등을 강화해 중국 고객들까지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고정 고객들한테 보다 더 저희들이 그 상위의 그런 이제 더 고급스러운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들에 대한 그 로열티를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에 따른 주위의 우려를 뒤로하고 관련 업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빨대 효과보다는
어떻게 광주 전남으로 사람들을 끌어올까가 사실은 더 큰 걱정입니다. 만만치 않은 KTX 요금을 생각하면 비용을 들이고도 오게 만들 콘텐츠 개발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못 오니까 부담되니까 오후에 이제 올 때는 새마을호로 타고 내려오고. 그런 부분은 많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예. 어른 한 명이 호남 고속철 일반석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려면 46,800원을 내야 합니다. 기존 요금 38,600원에서 무려 21%, 8,200원이 올랐습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KTX로 광주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는 열차 요금만 37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차로 와야 되는지 둘 이상 오면. 호남보다 11년 먼저 고속철이 생긴 대구의 경우 숙박 여행은 줄어들고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광주 전남의 상황은 썩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하루나 이틀 여행에 왕복 10만 원에 가까운 열차 비용을 부담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종전 주중 할인 등의 혜택마저 고속철 개통과 함께 거의 사라져 단체 여행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소규모 테마형으로 바뀌고 있는 청소년 수양여행객이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호남 고속철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비싼 교통비용 부담을 보상해 줄 만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장치라든가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혁명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문화관광 분야의 장밋빛 미래가 요금 폭탄 때문에 빛을 잃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 연결도 한층 빨라지게 됐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KTX를 이용하는 방법, 이계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호남선 KTX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시간 47분입니다. 밤 9시 20분에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가장 빠른 1시간 33분에 주파하고 오전 10시 14분과 오후 1시 45분 KTX 역시 정차역이 2곳뿐이다 보니 1시간 36, 7분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KTX 정차역이 한두 곳만 더 늘어나는 5편의 열차도 1시간 45분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 정차 시간이 있다 보니까 소요된 시간이 좀 더 이렇게 길게 걸리는데 고객님께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은 정차역이 적은 열차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열차를 타고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서울에 가서 조찬 모임에 참석한 뒤 용산역에서 9시 50분 KTX를 타면 광주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2편 운행되는 광주 인천공항 KTX를 타면 3시간 안에 인천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광주에서 경상도나 강원도로 가는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송정역에서 출발해 오송역에서 경부선 KTX로 갈아탈 경우 광주에서 경주까지 2시간 반가량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시려면 KTX를 연계를 해가지고 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조그마한 역들을 가실 경우에는 일반 열차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KTX 열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여행자 센터나 스마트폰 어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직 연결해야 할 길은 더 남아 있습니다. 당장 광주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단계 사업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줄 것이란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식장에서 지역 내 최대 현안인 2단계 노선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선을 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안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KTX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식은 어떻게 보면은 호남인으로 봐서는 반쪽짜리 개통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력히 이렇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전남도와 국토부는 고속철 취지와 배치되는 기획재정부 노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졌던 2단계 사업이 또다시 노선 문제로 3, 4년 지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나주와 무안공항을 동시에 경유해 혁신도시와 공항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 했던 지역 발전 밑그림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건설비 1조 원을 아끼겠다며 고속철을 저속철로 전락시킨 정부 여당. 경부선 KTX 건설에 예산을 퍼붓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선도 고속철도 덕을 보게 됐습니다만 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합니다.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기대와 함께 걱정도 많아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속철 개통으로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KTX 운행거리는 391.6km로 조정됐습니다. 기존 노선보다 28.6km 줄어든 겁니다. 운행시간도 평균 3시간 33분에서 2시간 57분으로 36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곡성역과 구례구역 등에 멈춰서는 일부 열차는 여전히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고속철도가 놓이지 않은 익산 여수 구간에서는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산에서 여수까지의 요금은 1,200원 오른 47,200원. 하루 20회가 운행되는데 기존의 KTX 산천 외에도 초기 모델인 KTX1과 신형 KTX가 함께 투입됩니다. KTX 20량짜리가 편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동시에 KTX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시간 단축으로 체류형 관광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약만 하고 가기 때문에 돈 지출이 안 되겠죠. 잠을 자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 교육 인프라와 이에 따른 환자, 학생 유출 문제도 지자체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속도혁명,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이 관광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에 적지 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19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서구을을 찾아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광주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며 조영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십시오. 우리 당이 변화와 혁신으로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는 경제성이 아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자신들이 마무리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비싼 요금과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2단계 노선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단지 비싸고 느린 저속철을 타야 하는 차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대거 방문은 자신들의 텃밭에서 일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바람 차단과 함께 친노 진영의 반감이 있는 지역 정서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6일 광주를 찾았던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당직자들도 호남 고속철도 개통식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호남 구애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천정배 무소속 후보는 호남 고속철도는 참여정부 시절 이해찬 전 총리가 경제성을 이유로 반대해서 공사와 개통이 늦어진 것이라고 꼬집고 배차 간격이나 비싼 요금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식에 이어 빛가람 혁신도시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한전 전망대에서 혁신도시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공공기관의 건의사항도 들었습니다.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는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KTX 증편 운행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입장권 판매에도 정부와 관계기관, 기업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재기와 환경단체들은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마산 건축 승인 무효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 등은 백마산 구유지를 헐값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매각 무효 처분과 함께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주민 320여 명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광주 도심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A4 크기의 전단지 1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단지가 비에 젖어 있는 점으로 미뤄 밤사이에 부러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 수백 장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불법 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대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서구 관내의 아파트 분양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170여 장을 내건 모 건설사에 대해 4,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구는 올 들어 모두 12,000여 건의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으며 고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주 30여 명에게는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보성군 조성면 남해 고속도로 한 터널에서 1톤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51살 임모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벌통 30여 개 중 5개가 도로 위에 쏟아져 1시간 30여 분 동안 벌떼 수백 마리를 수습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앞바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배상금이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 한 명당 평균 4억 2천여만 원, 교사는 7억 6천여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배상금 외에도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 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단원고 학생들은 별도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을 받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